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6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볼은 상기되어 있고 눈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은재 씨, 괜찮으세요? 문 너머에서 한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의 목소리요. 64세에 맞이한 첫날 밤,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4년 전 50세에 이혼하고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은재입니다.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그냥 결혼할 나이였으니까요. 주변에서 모두 결혼하라고 했고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죠.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이제부턴 이 사람의 아내로 살아야겠다는 의무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매일 아침 쌀을 씻는 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양말을 정리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랑보단 의무가 더 많았어요. 인내가 결혼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차리던 제 손이 멈췄어요. 주방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단지 존재할 뿐인 얼굴. 이대로 살다 죽는 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혼이라니 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음식뿐이었습니다. 김치, 장아찌, 깻잎, 손에 익은 것들이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2~3명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제법 안정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외로움을 인정하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봄비에 가게 앞이 젖어 있었어요. 물기를 닦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비에 젖은 머리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얼굴은 생기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특히 손이 유난히 컸어요.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 지었어요. 비에도 잠기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밖이 많이 젖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제 가슴 한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깻잎 장아찌 앞에 멈춰 섰어요. 깻잎 장아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건데요. 간이 세지 않아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계산을 하는 동안 남자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여기저기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여기 반찬이 정말 다양하네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들만 만들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시나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대단하다니요. 그저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주름진 눈과 세월이 묻은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미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지. 64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한기훈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러다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게 됐죠. 항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가게가 한산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앞치마에 주름을 펴고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낯설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기훈이 들어오면 습관처럼 인사를 했지만 제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밝아졌어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한기훈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괜찮아요. 아침에 막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대화는 늘 짧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어느 날 한기훈이 계산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14년 됐어요. 혼자서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혼자라는 단어가 갑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혼자요. 한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 태도가. 저도 혼자 살아요. 한기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골에 작은 공방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죠. 도자기요? 네. 요즘은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기훈의 손을 다시 봤어요. 그 흠집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원래는 목수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흙이랑 맞더라고요. 말투가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기훈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며칠 후 한기훈이 김치찌개를 사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밥 먹을 맛이 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반찬 먹으면서 다시 밥맛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의 식탁이 얼마나 쓸쓸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죠. 많이 드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기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폐점 시간이 다 됐을 때였어요. 한기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아직 안 닫으셨네요. 막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빨리 하나만 살게요. 한기훈은 장조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하는데 한기훈이 가만히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어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요즘 사장님 반찬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음식에 정성을 들일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14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기훈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 손끝의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였다는 걸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누군가의 밥상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괜찮으세요? 한기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 일인걸요. 아니에요. 사장님 반찬은 특별해요. 손맛에 마음까지 담겨 있어요. 한기훈은 봉투를 들고 천천히 나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죠. 이게 뭘까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본 거였어요. 주름진 눈가가 보였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얼굴이었죠. 손으로 볼을 쓸어내렸어요.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소녀처럼.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지,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해 보인 적이 없었는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회색, 갈색, 늘 입던 색깔들 뿐이었어요. 문득 밝은색 옷이 입고 싶어졌습니다. 서랍을 뒤져 예전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옷을 입고 가게에 나갔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64세에 처음으로. 오후 4시 문이 열리고 한기훈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한기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 예쁘시네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한기훈은 정말로 매일 오후 4시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저도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앞치마를 고쳐매고 립밤을 바르곤 했죠.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다들 집에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 가게가 한산했어요. 슬슬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와,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첫눈이었을까요? 아니, 첫눈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본 게 몇 년 만이었을까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집으로 가려는데 은재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얼굴에는 미소를 띤 채 한기훈 씨, 어떻게 여기? 퇴근 시간 알아서요. 눈 오는데 우산 없으시면 어쩌나 싶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 그래도 함께 가요. 퇴근길에 같이 걸어요. 한기훈이 우산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우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작은 우산이었죠. 자연스럽게 우리 어깨가 닿았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사각사각 눈을 밟는 소리. 한기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기훈이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춥지 않으세요? 한기훈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한기훈의 손등이 제 손등에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있었을까요? 30대 초반, 결혼 초기에 잠깐,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땐 설렘이 아니라 의무 같은 거였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달랐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눈송이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기훈이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머리에 묻은 눈을 닦아줬습니다. 눈이 녹으면 머리가 젖잖아요. 손수건이 머리를 스치는 감촉. 한기훈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기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기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같이 걷는 게 참 좋네요. 한기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정했어요.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아니,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좋네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기훈이 말했습니다. 은재 씨는 눈 좋아하세요? 글쎄요. 예전엔 그냥 추운 날씨로만 느껴졌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말이 막혔어요. 지금은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기훈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좋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 오래된 두려움이 속삭였습니다. 이 따뜻함도 언젠가 사라질 거야. 또 혼자가 될 거야. 또 버림받을 거야. 2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혼자 남겨진 그 쓸쓸함, 그게 갑자기 밀려왔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기훈이 알아챘는지 걸음을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기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거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기훈은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골목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해요. 한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도 좋았어요. 한기훈이 웃었어요. 내일 또 가게에 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기훈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우산을 든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한기훈의 검은 우산이 점점 작아졌어요.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볼이 밝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손을 봤어요. 한기훈의 손등이 스쳤던 그 손.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멈춰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한기훈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그날 이후
제 겨울엔 한기운의 온기가 남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불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64세에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기훈과 함께, 한기훈과 눈 오는 날 걸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한기훈은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사갔고,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다 갔죠. 가게 안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놨거든요. 손님들이 잠깐 쉬다 갈 수 있게요. 한기훈은 그 자리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자기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좋았어요.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둘째 딸 유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진은 잘 전화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기도 했고 저와 그리 가깝지 않기도 했죠.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왜 전화했어? 엄마, 요즘 누가 옆에 있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누구랑 잘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 그렇죠.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소문은 빨랐죠. 아니야. 그냥 손님 중 한 분이야. 손님이 매일 오고 같이 눈속을 걷고 다녀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유진아, 그게 엄마 조심해요.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덜컥 내려앉혔어요. 또 다칠 수도 있다니. 유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을, 제가 맞으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유진아, 엄마는 왜 그걸 몰라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 한기훈 씨는. 한기훈이요? 이름까지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알아. 내가 64살이라는 거. 그럼 더 조심해야죠.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64세에 무슨 사랑이냐고.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또 만나는 거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진이 2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엄마, 왜 참고 살아요? 왜 이혼 안 해요? 그때 유진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50세가 되어서야 이혼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버틴 끝에 유진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걱정하는 거겠죠. 또 그렇게 살까봐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걱정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죠. 이번엔 다르다고, 한기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다를까요? 정말 한기훈을 믿어도 될까요? 나도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요?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유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유진의 목소리,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한기훈의 얼굴,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한기훈이 올 시간. 하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기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한기훈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기훈이 알아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기훈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 혹시 제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한기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이 걱정한다고? 제가 겁이 난다고? 또 다칠까봐 두렵다고? 시간이 필요해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한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64세에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만 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유진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문득 생각났어요. 한기훈의 미소. 정 사장님 반찬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요. 그때 했던 말. 이렇게 눈 오는 날 같이 걷는 게 참 좋네요. 눈 오는 날 했던 말. 기다릴게요. 오늘 했던 말. 그 말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쌓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유진의 걱정도 이해해요. 과거의 상처도 알아요. 하지만 한기훈은 달랐어요. 확신할 순 없지만 느낄 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제 마음도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64세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한기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오후 4시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죠. 첫째 날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둘째 날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화가 난 건 아닐까? 셋째 날엔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기훈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기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괜찮아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한기훈이 말했어요. 은재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기훈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기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재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이해해요. 한기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결혼한 적이 있어요. 순간 숨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죠. 한기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죠. 한기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년은 그냥 멍하니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 기분을.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건지. 그러다 우연히 도자기를 만지게 됐어요. 도자기요? 네. 동네 복지관에서 취미 강좌를 한다길래 갔죠.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한기훈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흙은 버텨주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흙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만지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되어주고, 기다리면 기다려주고, 한기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흙을 만지다 보니 조금씩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기훈의 이야기가 저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혼으로 무너진 제 세월, 반찬을 만들며 버틴 14년. 결국 우리는 비슷했던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 은재 씨, 한기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3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기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분은 제 과거예요. 그 말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재 씨는 제 오늘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일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소중하다는 말도. 저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오늘이나 내일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기훈은 달랐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제가 말했어요. 딸이 걱정해요. 또 다칠까봐. 알아요.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맞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를 믿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한기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이상하게 한기훈 씨는 달라요. 두렵지만 동시에 믿고 싶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한기훈이 말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은재 씨가 마음을 여는 그날까지. 정말이요? 네. 제가 5년을 혼자 살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기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가게에는 계속 올 거예요. 은재 씨 반찬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나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기훈도 웃고 있었죠.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한기훈의 아내 이야기, 제 결혼 생활 이야기, 아픈 과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상했어요.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기훈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기훈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래 붙잡았네요. 장사에 방해됐죠?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네. 한기훈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은재 씨. 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요. 우리.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마음이 다시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덮이고 있었죠. 한기훈이라는 사람으로 64세에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이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기훈은 매일 오후 4시에 가게에 왔습니다. 빠지는 날이 없었죠. 처음엔 반찬만 사갔어요. 그러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가 만든 반찬으로 저녁을 먹기도 했죠.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좋죠. 은재 씨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데. 한기훈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 작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죠. 한기훈은 맛있게 먹었어요. 익숙한 움직임으로 김치를 자르고 찌개를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역시 은재 씨 손맛이에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한기훈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식탁엔 당신 반찬이 없으면 허전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당신이라는 호칭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뭐? 그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기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에 핀이 돌아요? 그래요? 누가 봐도 딱 알겠던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죠. 뭘 알아요? 사장님. 재혼하려나 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 매일 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다녀요? 더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에이, 좋은 일인데 왜 숨겨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64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 후 단골 손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행복해 보여요?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늘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나요? 예전에 저는 무거웠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상처를 안고 살았으니까요.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웃고 사세요. 나이 들수록 웃어야 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훈이 왔어요.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한기훈이 웃었어요. 재혼한다고 그러던데요? 신경 쓰여요? 처음엔 그랬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은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 한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요. 64세든 74세든 저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죠. 누가 뭐라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 하나가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산 립스틱이었죠. 한 번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바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뚜껑을 열었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입술에 천천히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 빛이 입술을 물들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제가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아니, 살아있어 보였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 한기훈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죽은 듯 살았던 14년. 그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립스틱을 바르고 가게에 나갔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 사장님 완전 달라졌네요. 그래요? 완전 예뻐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과장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 4시 한기훈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기훈이 멈춰섰어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립스틱 발랐어요. 잘 어울려요. 한기훈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도 앞에 앉았어요. 은재 씨, 네, 저한테 시간 좀 주시겠어요? 무슨 시간이요? 은재 씨를 제대로 알아갈 시간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한기훈 씨를. 그럼
이번 주말에 제 공방에 오시겠어요? 공방이요? 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방에 간다는 건 한기훈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갈게요. 한기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모시러 올게요. 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렜습니다. 64세에 설레다니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기훈과 함께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어요. 아니, 오랜만에 제대로 본 거였죠. 그동안 저는 별을 볼 여유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별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고 설레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삶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오후 한기훈의 공방에 갔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물레가 있었고 창고엔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여기서 작업해요. 한기훈이 안내했어요. 공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흙 냄새가 났어요. 나쁘지 않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한기훈이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 흙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흙에 감촉,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기훈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함께 흙을 빚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힘을 주면 모양이 잡혀요. 한기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심장이 뛰었어요. 흙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와, 신기해요. 은재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그렇게 1시간을 함께 흙을 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흙을 만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한기훈이 왜 흙을 만지기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기훈이 차를 끓여줬어요. 마당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은재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아요. 오래 생각했어요. 한기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재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은재 씨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은재 씨 생각이 나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 나이가 64, 67이에요. 젊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더 확실해요.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한기훈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한기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대답은요? 네, 결혼할게요. 그 순간 한기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64세에 받는 프로포즈?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한기훈 씨, 네, 저 가게는 계속 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보통 같이 살잖아요. 그럼 제 가게를 왜 그만둬요? 은재 씨 가게잖아요. 14년 동안 일군 거. 한기훈이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한기훈이 말했어요. 은재 씨는 누군가의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재 씨답게 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가게 하면서 저랑 결혼하면 돼요. 저도 공방일 계속할 거고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기훈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재 씨는 은재 씨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정은재라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한기훈은 달랐습니다. 저를 정은재로 봐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저로 봐줘서요. 한기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의 삶을 억누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랑, 억누르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게 진짜 결혼이라는 걸. 결혼 준비는 간단했어요.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어요. 마을 회관 옆 한 식당이었죠.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몇 명, 공방 지인 몇 명, 그리고 제 두 딸. 큰딸은 먼저 도착해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응. 늦었지. 아니요.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큰딸이 웃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둘째, 유진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엄마, 응. 왔니? 저, 한기훈 씨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래. 유진과 한기훈이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유진의 얼굴은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응. 한기훈 씨,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였어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유진아. 저야말로요.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내가 걱정한 거 다 알아. 모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기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주례 선생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두 분은 이미 인생에 많은 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실 줄 압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박수였어요. 식이 끝나고 딸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말했어요. 정말이요? 네. 예전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요. 큰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축복해줘서. 당연하죠. 엄마 인생이에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딸들의 축복.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기훈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됐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긴장되세요? 한기훈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저도요. 한기훈도 웃으며 말했어요. 67세의 재혼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64세에 다시 결혼하게 될 줄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4세의 시작. 이번엔 정은재로서 나답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는 삶.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기훈의 집.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 된 곳.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꽃나무가 있었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한기훈이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맛있어요. 은재의 솜씨 맛엔 못 미치죠.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다만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한기훈이 말했습니다. 씻으시겠어요? 네, 먼저 씻을게요.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64세인데, 결혼도 해봤는데, 아이도 둘이나 낳았는데,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30살에 했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땐 의무 같았어요. 해야 하는 일.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떨림이었습니다. 설렘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한기훈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있었어요. 방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달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훈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은재 씨, 네, 괜찮으세요? 한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떨렸으니까요. 한기훈이 제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긴장하시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이 떨려요. 한기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긴장돼요. 정말요? 네. 6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은재 씨. 네, 천천히 해요. 서두를 거 없어요. 한기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우리 나이가 많잖아요. 그만큼 서로를 이해할 줄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훈이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쁘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눈에는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가 저를 예쁘다고 한 게 언제였을까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한기훈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울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럼 웃어야죠. 한기훈도 웃었어요. 그 미소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기훈이 저를 안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품이 따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옆을 봤어요. 한기훈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거울 속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64세의 첫날 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0세의 결혼은 인내였습니다. 50세의 이혼은 해방이었죠. 그리고 64세의 첫날 밤은 제가 다시 여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아니, 여자가 아니라 정은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기훈과 함께할 하루, 정은재로 살아갈 하루. 가슴이 벅찼어요. 뒤에서 한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돌아봤어요. 한기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도요.
한기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함께요. 네, 함께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4세와 67세의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만큼 성숙했고 사랑을 느낄 만큼 순수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정은재와 한기훈으로.